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성동길 TV 이렇게 나오고 싶었는데 영광입니다. 네, 저는 이제 15년 차 워킹맘, 직장인 워킹맘에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고요. 최근에 이제 3개월 전에 퇴사를 하고 제 이제 무인 카페 4곳을 운영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래 어렸을 때는 집이 어느 쪽에 사셨어요? 저희 어렸을 때 이사를 진짜 많이 해서 사실 어디 출신이에요? 이런 그냥 서울 출신이기는 한데 네네. 어렸을 때 조금 집이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맨날 말씀하시는 레파토리들 있잖아요. 네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어요? 단칸방에서 막 시작하고 그래서 이사를 네. 막 답심리 무슨 동 해가지고 그 어렸을 때 엄청 많이 이사를 하고 친정 이제 엄마 아빠께서 안 해보신 장사가 없으신 것 같아요. 부모님이 장사하셨나 보네요. 그러니까 뭐 과일 가게, 뭐 붕어빵, 뭐 할 거 없이 나중에 이제 옷 사업을 하셨는데 네. 이제 처음에 하실 때는 단칸방에서 트럭에서 이제 뭐 과일 파시고 그다음에 뭐 붕어빵도 파시고 이것저것 이제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저희는 이사를 진짜 많이 다녔거든요, 아기 때. 네네. 그래서 맨날 짐을 쌌던 기억이 나고 그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제가 동생이 2명이 있어요. 네네. 근데 맨날 이제 엄마께서 일을 하셔야 되니까 새벽에 요리를 다 해놓고 가시면 아침에 저희 눈 뜨기 전에 출근하셔서 네. 이제 잠잘 때 거의 오셨어요. 엄마 얼굴을 많이 못 봤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애기들 동생 둘을 제가 거의 케어 아닌 케어를 장녀시구나. 네. 엄마네, 작은 엄마. 네, 거의 뭐 그렇다고 뭘 대단한 걸 해준 건 아니지만 네네. 이제 뭐 애들 엄마 해놓으시는 거 반찬 다 꺼내서 애들 챙겨주고 네네. 근데 조금 어릴 때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가는 거 되게 좀 싫다. 그쵸. 네, 그런 게 조금 어렸을 때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때까지 아빠 엄마가 엄청 고생하셔가지고 중학교 되던 해에 큰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처음으로. 어떡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아빠 엄마가 거의 그래서 버셔가지고. 주말 할 거 없이 네. 뭐 새벽 밤 할 거 없이 맨날 밤 12시까지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 어렸을 때는 거의 엄마 아빠가 거의 못 봤죠. 주말에도 출근하시고 저희 이제 뭐 사업장에 저희가 주말에 맨날 가 있고 어렸을 때는 그래서 엄청 열심히 악착같이 하신 것 같아요, 부모님이. 그 피해를 많이 물려받으셨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걸 보고 많이 배운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중학교 때 처음으로 맨날 이제 단칸방 월세 살면서 이렇게 이사를 계속 다니다가 네네. 중학교 될 때 이제 처음으로 마당에 있는 큰 집에 저희 집에 네. 이제 이사를 갔거든요. 집을 사서 가신 거예요, 차로? 네. 이야, 성공하셨네. 진짜 축하드립니다. 제가 산 건 아니고 저희 아빠가 어쨌든, 했지만 부모님 진짜 그때 네.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그때 네. 저는 아직도 기억하는 게 그때 엄마께서 엉엉 우셨어요. 그럴만 할 것 같아요. 네. 엄청 진짜 눈물이 나죠, 정말. 이제 엉엉 우시고 그 기억이 되게 저한테는 이제 어렸을 때 사실 잘 기억이 안 나고 다 이렇게 찰나찰나 네. 순간들이 기억나는데 그때 되게 순간이 기억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동생들은 그게 오히려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어요. 네. 네. 근데 네. 경준녀님은 그래도 나이가 그때 조금 애기이지만 좀 있을 네. 때라서 그걸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첫째다 보니까 이제 엄마께서 계속 동생들 챙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네. 그게 오히려 머릿속에 되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엄청 열심히 사시는데 네. 언제부터 이렇게 열심히 사셨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 네. 이렇게 항상 저는 하고 싶은 게 되게 어렸을 때부터 많았던 것 같은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이걸 해내려면 제가 원하는 걸 하려면 어떻게든 열심히 해서 방법을 찾았어야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네네. 저는 그때는 그걸 몰랐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생각해보고 돌이켜보니까 그랬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대학교에 갔어요. 이제 네. 갔는데 저는 해외 연수를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네네. 대학 때. 네. 어학연수를 너무 가고 싶은데 네네. 갈 돈이 없잖아요. 보내줄 수가 없으니까 남들은 이제 뭐 호주, 캐나다 이런 데를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근데 그런 데는 비싸서 저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방법을 찾은 거죠. 내가 장학금을 받아야겠다.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아서 그 장학금으로 내 학비를 세이브해서 그 돈으로 나 연수 보내달라고 해야겠다. 이야. 생각을 작전을 짠 것 같아요. 그때 생각해보면. 네. 왜냐면 안 보내주실 거니까 돈이 그쵸, 없어서. 그쵸. 그래서 이제 1학년 때부터 장학금을 받으려고
열심히 했죠. 네. 과 수석을 과 수석하셨어요? 계속했죠. 이야, 계속? 왜냐면 장학금을 받아야 저는 갈 수 있으니까. 이야, 그럼 뭐, 네. 그러면 수석 졸업하신 거예요? 수석 졸업 뭐죠? 평점? 네네. 4.5점 만점에 4.36. 이야. 똑똑하셨네. 너무 하셨네. 근데 이제 네. 그때는 그 방법 말고는 제가 갈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러면 네. 어학연수를 매 학기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는 이제 안 되고. 그래서 네. 이제 사실은 이제 나중에 이렇게 네, 다 네. 받은 거지만 네. 처음에 두세 번에 받고 음. 그 돈으로 좀 보내달라고 한 거죠. 근데 사실 그 돈도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냥 기특하긴 하지만 그 돈이라고 생각 안 그쵸, 하잖아요. 그쵸. 네. 돈 없다. 네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돈을 그 알바비를 모아가지고 이제 여행을 갔다 왔어요. 남아프리카를. 멋있는데 가셨네. 남아프리카. 남아공 그 당시에는 안 유명했거든요. 네네. 되게 위험하고 아프리카고. 근데 이제 친구가 거기를 혼자 어학연수를 간다. 네. 라고 해서 제가 그때 잠깐 방학 때 갔었어요. 한 2주를. 근데 이제 너무 좋은 거죠. 네네. 거기는 이제 영국식 영어를 쓰거든요. 네네. 근데 그냥 자연이 너무 아름답고 그쵸. 한국 사람은 진짜 아예 없고 케이프타운, 희망봉 막 이런 데 있는 데잖아요. 근데 거기는 또 비싸요. 거긴 네, 너무 그쵸. 좋은 그쵸. 여행 도시라서 네네. 그래서 아예 모르는 한가운데 내륙 지방에 네.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데도 이렇게 영국식 영어를 다 써요? 네. 영국 영어를 다 써요. 근데 그렇게 한가운데 내륙 이름도 그러니까 이게 케이프타운이랑 네. 이제 그 메인 수도가 있거든요. 네네. 하도 오랫동안 네네. 안 가서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두 개는 비싸요. 그래서 약간 여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네네. 이제 어학연수를 가려고 네네. 이제 비용을 알아봤더니 다른 데보다 훨씬 싼 거예요. 이 정도면 내가 얘기해 볼 수 있겠다.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 학교가 있을 거잖아요. 검색을 네네. 해서 학교에 제가 메일을 쓴 거죠. 음. 잘 안 되는 영어로. 음. 나 어학연수 가고 싶은데 프로그램이 있니? 어. 그러니까 왜냐면 업체를 끼면 또 비싸지잖아요. 야, 직접 컨택. 그래서 이제 거기서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여행 때 와서 그 친구한테도 도움을 좀 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부모님을 설득을 했는데 네. 당연히 안 보내주시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네네. 돈적인 게 아니라 아프리카를 간다고? 위험하기도 하고. 딸이 이게 무섭고. 네. 말이 안 된다. 아프리카는 안 된다. 위험하다. 네네. 그러면 호주를 보내주던가. 거긴 돈이 없다. 네. 그래서 한 3개월이 걸렸어요. 설득하는데. 네. 매일매일 제가 손편지를 써서 이야. 제가 왜 남아프리카 어학연수를 가야 되는지를 네네. 매일 써서 아빠, 엄마 머리맡에 두고 네네. 학교를 가고 매일 그렇게 정성껏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좀 약간 힘들게 한 딸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아니죠. 네. 부모님도 걱정이 돼서 그렇지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손편지까지 이렇게 정성에 스스로 다 컨택하고 알아보고 네. 이런 딸이 어딨어요. 네. 나중에 포기하셨어요. 가라, 가. 이렇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네, 그렇게까지 진짜. 하는데 뭐 반대할 게 없죠 사실. 그래서 갔어요. 네. 근데 아프리카 저는 그냥 무조건 가고 싶어서 갔는데 가서 너무 힘들었죠. 왜냐면 갈 때도 이제 이민 가방 혼자 메고 이렇게 20kg 되는 가방 메고 이렇게 여자애 혼자 이제 비행기가 거의 엄청 30시간? 머니까. 또. 네, 홍콩에서 한 번 경유해서 그때부터 네네. 쭉 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가서 도착해서 이제 갔는데 위험해요, 엄청 남아프리카가. 그래서 한 번 죽을 뻔했어요. 오. 그 자고 있는데 이렇게 총 들고 이렇게 문 사이로 이렇게 오. 위협하고 네네. 갑자기 그때 영어가 방언이 터졌죠. 영어 진짜 못했는데 살기 위해서. 네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중간에 되게 돌아가고 싶었거든요. 네네. 그런 일 겪고 나서 중간에 돌아가고 싶었는데 차마 제가 이렇게까지 해서 왔는데 돌아가겠다고 얘기하면 그쵸. 앞으로 저에 대한 신뢰가 없을 거고 부모님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1년 동안 있다가 왔어요. 이야. 아프리카에서. 네네. 제가 갔다 왔더니 미국식 영어를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영국식 영어 이제 됐으니까. 네, 영국식 영어는 그리고 이제 사실은 1년 갔다 온다고 뭐 대단하게 네, 느는 그쵸. 건 아니고 네네. 그래서 이제 교환학생을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왜냐면 이제 저는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았으니까 지금까지 네네. 삶이 네. 항상 하려면 되게 치열하게 했었어야 되니까 네. 이제 교수님 방을 맨날 이제 똑똑하고 가서 뭐라고 했어요? 저 교환학생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요? 방법을 안 해요. 네, 네. 어떻게 근데 사실 그때는 약간 어떻게 되지 모르니까 네, 네. 가서 네. 교수님 저 교환학생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네, 네. 교수님이 되게 황당해
하시면서 네네. 그래도 방법 알려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봐라. 학점이 좋아야 되고 뭐 어떻게 어떻게 해봐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위한 준비를 또 엄청 해서 네네. 이제 지원을 했는데 지원할 때도 잔머리를 썼죠. 전략을 짰죠. 네. 메인 도시로 가면 경쟁률 심하고 비쌀 거다. 네. 그래서 그때도 아무도 모르는 웨스트 버지니아라고 미국에 네네. 그 진짜 시골이거든요. 네네. 거기로 지원을 했어요. 아무도 한국 경쟁이 사람. 별로 없는 데로. 왜냐면 다들 대도시 가고 싶지 네네. 시골 안 가고 싶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웨스트 버지니아로 지원을 해서 됐어요. 이야. 그래서 거기 가서 또 1년 동안 있었다가 왔어요. 네. 훌륭하네. 그럼 이제 어학연수 2년을 했네요. 남아공에서 1년 하고 네. 미국에서 미국에서 1년 하고. 미국에서 한 1년 반 정도 1년 이렇게 반. 예, 네. 있었어요. 그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네요. 사람이 참 안 변해. 네, 그러고 보면 그냥 늘 한결같은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 그때 만약에 제가 그냥 원하는 걸 편하게 이뤘으면 이렇게 이런 열심히 하는 DNA를 못 갖지 않았을까? 그냥 그쵸. 항상 네. 집이 어려워서 내가 뭘 하려면 되게 미리 고민을 하고 네. 되는 방법을 찾고 그 해줄 수 있는 밖에 없는 환경을 제가 만들어야 됐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아 그때 그렇게 했던 게 계속 남아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그쵸. 같아요. 만약에 부모님이 처음부터 오케이 갔다 와 했으면 그런 방법조차 생각해 볼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네, 네, 그 뭐 전략을 짤 필요도 없는 거고. 네, 네, 그 덕에 내공이 많이 늘게 되지 않았을까. 근데 저도 오히려 자식 교육에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훌륭하신 부모님을 두신 것 같아요. 허락을 해주더라도 쉽게는 안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도와주더라도 쉽게는 도와주지 않는 거죠. 그럼 내가 요만큼 도와줄 테니까 네가 이만큼 해와. 예를 들어 그런 거잖아요. 네, 부모님이 교육 방식이 되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을 해서 자가를 이렇게 딱 마련하고, 네, 그리고 단칸방에서 이제 자가 마련하는 게 옛날에도 정말 되게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서울에 정말 대단한 훌륭한 부모님을 두신 것 같아서 되게 부럽습니다. 네, 멋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 직장에 다녔을 때 네. 직장 생활 어떻게 했었는지 생각나는 사건들이 있으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화장품 회사에 한 15년을 다녔는데요. 네네. 화장품 개발팀에서 마케팅 팀에서 한 8, 9년 있었고, 네네.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뉴욕에 한 1년 정도 파견 가 있었고, 뉴욕? 네, 뉴욕. 뉴욕에 이제 저희 회사에서 네. 그 딱 5명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지역 전문가로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5명 안에 든 거네요. 네. 뉴욕은 딱 한 명 보내줬어요. 혼자 한 거예요? 원탑으로? 네, 제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때 네. 제품이 제일 좀 중요한 제품 맡아가지고 빡셌거든요, 회사 생활이. 네네.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이 제품 하고서 나 무조건 퇴사할 거다 네. 라고 얘기하다가 그게 떠가지고 어차피 안 돼도 그만이니까 한번 지원해보자. 그래서 이제 지원을 했는데 돼서 뉴욕에 1년 동안 1년이나요? 이야. 가 있었던 건 한 6, 7개월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케팅 쪽 일을 좀 오래 해가지고 네네. 좀 새로 배우고 싶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나가서 뭔가 할 때 내 무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회사에서 이제 라이브 커머스 팀이라는 신생팀이 생겨서 라이브 커머스. 네, 요즘 엄청 뜨겁죠, 핫하죠. 네네.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 전문가를 라이브 양성하겠다. 커머스. 네, 라이브 네네. 커머스. 네, 그래서 그 전문가를 양성을 하겠다 회사에서. 그래서 그 팀으로 이제 또 파견이 되었습니다. 멋진데요. 네, 사실은 저는 멋진데. 쇼호스트를 하려고 더 나이 들기 전에 쇼호스트 한번 해보자 네네. 해서 지원을 했는데 이제 거기 면접 보다가 커리어 제가 봤을 때 쇼호스트 못할 것처럼 보였는지 아니면 말로는 이제 커리어가 PD를 하면 더 좋겠다. 커리어가 아깝다라고 말씀 주셔서 PD로 한 1년 반 정도 일을 하다가 퇴사를 했죠. 네. 그럼 거기서 PD 생활도 하신 거예요? 네, 퇴사하기 직전엔 1년 반 동안 라이브 커머스 PD였어요. 그럼 저희 유튜브 PD도 좀 엄청 어설퍼 보이시겠네. PD님 보시기에. 네.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유튜브는 좀 어설프게 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유튜브 너무 잘하면 안 돼. 네, 그거는 이제 셀링이니까 조금 네네. 더 다른 것 같아요. 그 회사에서 네, 너 뭐 중요한 자리 하나 줄 테니까 돌아와라 하면 가겠어요? 아니에요. 퇴사를 네. 결심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이제 회사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느끼셨겠지만 되게 노예 1번으로 일을 했어요. 노예 1번. 자발적 노예 아니면 타의적 노예? 어떤 노예죠? 처음엔 자발적 노예였는데 네네. 이제 하다 보니까 자발적인 게 조금 줄어들고 타의적인 노예가 조금 그래서 책임감이 좀 강한 편이고 네네. 맡은 건 좀 잘해야 된다고 압박을 좀 받는 편이라서 그거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처음에 네.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니까 얘 일 잘하네 네. 하고 네. 모든 일이 다 나한테 오는 거지. 맞아요. 일 잘하는 사람의 숙명이야. 그래서 회의 때 네. 얘기만 네. 하면 자꾸 의견을 내면 그럼 그럼 한번 너가 해봐. 그럼 너가 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 그리고 이제 저는 저희가 항상 신제품 개발하는 팀에 있다 보니까 네네. 매년 이제 뭐 분기에 한 번씩 아니면 반년에 한 번씩 워크숍을 하거든요. 네네. 아이디어를 이 제품을 왜 내야 되는지 제품 아이디어 워크숍을 해요. 근데 저는 또 이제 1등을 하고 싶은 거죠. 잘하고 싶어서. 네. 그러면 또 이제 열심히 막 해서 이제 PT를 해서 팀원들이 투표를 하고 그거를 이제 뽑아서 제품 개발을 탑3에 든 거는 이제 보고를 하고 제품 개발 들어가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은 이제 또 이것만 보고 잘하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또 해서 뽑혀서 늘 빡센 제품을 제가 개발하게 되는 거예요. 네. 또 되게 대박난 제품들을 많이 만드셨는데 네. 그럼 좀 성과급 좀 빠방하게 좀 받으셨나요?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제가 네. 사실 회사의 일은 만족했어요. 재미있었고 보람도 네네. 있었는데 이제 사실은 돌아가고 싶지 않은 이유는 제가 그렇게까지 아이디어 내고 갈아 넣어도 저한테 오는 성과가 좀 없는 게 가장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가로 평가는 받지만 제품이 아무리 대박이 나도 성과급이 없어요. 회사가 너무 잘못했네요. 설계를 잘못하셨네요. 네, 그래서 엄청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막 되게 뿌듯해서 사람들이 내가 만든 제품을 쓰고 네네. 막 네이버에 검색하면 막 후기가 올라오고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네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되게 보람돼서 일했는데 네네.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 약발이 떨어지더라고요. 약간 그러니까 결국은 되게 슬프게도 사람은 그 보상이라는 게 확실하게 있으면 조금 더 그럼요. 동기부여가 되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대충 하든 이렇게 뭐 대박 상품을 만들든 뭐 그냥 똑같다. 그러면 네. 이렇게 동기부여가 네. 되기가 어렵죠, 사실 현실적으로 사람인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빡센 제품, 잘된 제품 만들어서 저는 맨날 야근하는데 중요 제품 안 만드신 분들거나 신제품 별로 없으면 네네. 맨날 칼퇴하는 거예요. 오히려 일이 없으면 그래서 약간 현타 오는 거예요. 네. 약간 월급은 똑같은데. 군대네. 약간 군대 시스템? 그래서 네. 약간 이상하다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막 약간 그런 자부심? 네네. 나 약간 일 잘해, 막 일 잘 넣어, 막 이런 느낌의 네네. 커리어 우먼, 막 이런 느낌으로 되게 막 자신감 뿜뿜했는데 약간 좀 점점 이상한 거예요. 네네. 왜 일은 나는 계속해서 일이 많고 다른 사람은 일찍 가지? 이렇게.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네네. 저는 그게 좀 필연적이라고 생각해요. 음. 일 잘하는 사람이 회사에 들어간다. 음. 그 사람한테 일이 몰린다. 그럼 그 사람이 레벨업을 제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분이 퇴사해도 그런 분들은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특별한 성과 못 내고 그냥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제품 얻고 좀 탈퇴하고 그런 분들은 퇴사도 잘 생각 안 하지만 퇴사해도 좀 성공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퇴사해서 성공하려면 제일 먼저 회사에서 퍼포먼스를 잘 내는 거 그게 좀 우선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정도대로 잘 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이제 퇴사를 그렇게 결심을 하셨고 네. 결심을 한 다음에 퇴사를 직접적으로 하게 된 스텝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창업을 먼저 해야겠다 생각했던 건 아니었고요. 네네. 제가 이제 그 2년 전에 책을 출간을 했어요. 네네. 나는 퇴사가 두렵지 않은 경준녀입니다. 음. 라는 책을 출간을 했는데 사실 그로부터 또 2년 전 18년도? 네. 17년도 말에 이제 저희가 애를 처음으로 낳고 첫째가 둘 안 됐을 때 전셋집에서 한겨울에 쫓겨나게 됐어요. 슬픈 얘기네요. 네, 근데 사실은 그전에도 매년 2년마다 결혼하고 나서 계속 이사를 했거든요. 2년마다 결혼했다는 줄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오해하지 마시고, 네. 결혼하고 이제 2년마다 어쩌다 보니까 그쵸. 계속, 전세 계속 이사 다녀야 되죠. 네, 전세 네네. 끝나고 뭐 이렇게 연장해 주시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계속 2년마다 이사를 했는데, 네. 그전에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이사해야 된다 생각했는데 이제 아기 데리고 겨울에 집 걸어 다니다 보니까 현타가 온 거죠. 저희가 부부가 둘 다 대기업 나름 다니고, 네네. 둘 다 사치가 없거든요.
저희는 결혼할 때 예물 시계도 하나 뭐 맞춘 게 없고 남편 자취하던 TV 같은 거 다 그대로 옮겨서 쓰고 예, 그거 별로 그렇게 되게 한 16평 되는 되게 작은 집에서 그냥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작은 데서 시작하면서 별로 욕심도 없이 열심히 모았는데 약간 이제 아기 낳고 쫓겨나면서 현대 온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모으는 게 의미가 있나? 지금 우리 아기까지 셋이서 누워있을 집도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약간 부동산 공부를 사실은 빡세게 했어요. 네네. 그래서 남편하고 원래 결혼기념일 때 약간 친정엄마께서 애기 봐주니까 데이트하고 와 이러면 네네. 맨날 뮤지컬 보고 막 고급 레스토랑 가서 막 맛있는 거 먹고 막 이랬는데 그해 남편 생일에는 결혼기념일에는 이제 강의를 들은 거예요. 청약 강의. 아침 9시부터 뭐 오후 6시까지 네네. 8시간 청약 강의 들으면서 청약 강의 8시간씩 합니까? 그런 강의가 있었어요. 그 이야, 당시에. 원데이 그냥 제대로 클래스네요. 네, 그냥 어차피 저희가 자주 못 나가니까 애기 때문에 네네. 아예 아침부터 하루 종일 강의 그게 듣는 나을 수도 거를 있겠네요. 네, 빡세게 이제 들었거든요. 듣고 이제 애기 데리고 맨날 이제 집 보러 다니고 새벽 임장 다니고 이러면서 네네.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깨달은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저금만 해서 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 재테크라는 걸 알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해서 재테크를 열심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2년 뒤에 좀 이렇게 자랑처럼 들릴까 봐 걱정이 뭐 되는데 자랑 많이 하세요. 우리 자랑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마음껏 자랑하셔도 되는데 어디 가도 이제는 뭐 여기서 마음껏 말해도 됩니다. 네. 자랑하러 나오는 거니까. 네. 그래서 재개발 투자했던 게 재개발. 네. 제대로 하셨네요. 네, 재개발 저희 이제 입주하려고 해놓은 뭐 제가 블로그에도 오픈을 해놔서 네네. 장이 6구역을 대박. 입주하려고 그때 이제 투자를 해놨는데 네네. 재개발을 이제 서울이랑 경기도 쪽에 해놓은 것들이 조금 많이 다양하게 했는데 네네. 이제 포트폴리오가 다양하다 보니까 뭐가 조금 덜려도 다른 게 올라가지고 이렇게 조금 몇 년도에 공부하셨던 거죠? 18년도부터 투자를 했어요. 딱 좋을 때 하셨네. 네. 18년도에. 네. 딱 좋을 때 하셨네요, 정말. 사실 그때는 제가 하려고 할 때는 다들 이미 올랐다. 그쵸. 18년이 네. 너무 뜨거웠죠. 그래서 아니다, 이젠 끝났다 네네. 이러고 서울에 집 못 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우선 저희는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니까 이제 공부를 했고 네. 하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뭐 이제 재개발 공부하고 그다음에 청약하다가 청약이 계속 안 되니까 그냥 아파트를 매수하고 그다음에 재개발을 하고 분양권을 하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2년 동안 이제 감사하게도 운이 좋게 10배 이상이 이제 증가한 거예요. 대박이네요. 네. 2년 만에 10배. 네. 그렇게 한 10년만 하면 떼부자 되겠네. 네. 근데 약간 조금 감동인 거죠. 왜냐면 어린애기 데리고 맨날 같이 임장 가고 네, 막 네. 부동산에서 똥기저귀 막 갈고 네. 막 고생을 좀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다행히 잘 돼서 했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퇴사가 두렵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반전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책을 출간을 하고 육아휴직 때 책을 출간했거든요. 네. 그리고 둘째 출산하고 육아휴직 때 책을 출간하고 복직을 했는데 힘든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책 출간하고 다른 유튜버 분, 좀 유명하신 분의 이제 채널 가서 인터뷰하고 네네. 그게 회사에 소문이 쫙 돌면서 그거 다 얘기하셔도 돼요. 네, 램군 TV 나가서 네네. 이제 인터뷰하게 됐는데 네. 사실 그때도 사실은 제가 회사원이니까 얼굴을 이렇게 드러내는 게 괜찮나? 라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네. 이제 저 같은 워킹맘 분들한테 조금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 용기를 냈는데 네. 역시 동전에 이제 앞뒷면이 있잖아요. 네네. 좋은 점이 있고 저한테 희망을 얻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네. 회사에서는 되게 소문이 많이 난 거죠. 뭐 어떤 소문이 났어요, 회사에서? 복직하자마자 엄청 수근수근 네, 저 뒤에 이렇게 걸어가면은 저 사람이야 막 그렇게 소문이 막 나고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네. 긍정보다는 저 네. 사람이 배우고 싶어 이게 아니라 네. 저 사람이야 하면서 일을 과연 하나? 이렇게 이런 좀 시선이 다르게 보이게 되고 성과 낸 거는 팩트로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게 제품이 제가 계속 맡고 있는 게 아니고 이 팀이 바뀌고 하면 그게 누가 했는지를 모르니까. 예, 그때 저랑 계속 같은 얘기하고 팀. 다닐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그 감사팀 감사팀에 이렇게 불려가고 뭐 투자한 건데 뭘 왜 불려가? 이렇게 참 불합리하네. 네, 군대 맞네. 그래서 불려가서 이렇게 뭐 잘못한 건 없으니까 벌은 줄 수는 없지만 네네. 활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네. 회사에서 오해도 좀 많이 사하면서 좀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그럴만하네요. 네. 지금까지 노예 1번으로 진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네. 제가 열심히 일했던 거는 다 기억을 못하고 저 사람은 재테크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네. 회사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보다 약간 회사 일 왜 다니지? 쟤 왜 다니지? 약간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오해를 좀 사면서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진짜 진지하게 퇴사를 고민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아, 진짜 저 같아도 진짜 네. 나오고 싶을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한데? 너무 억울하고 그러니까. 지나가는데 막 어이도 없고. 수근수근하고 네, 그래서 네. 약간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욕하는 사람들보다 제가 일 더 훨씬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약간 그때 되게 현타를 오죠. 많이 네. 네. 그리고 신고를 자꾸 해서 사실은 그 감사팀에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고하는 사람도 또 웃겨.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애매한데 네. 신고가 너무 들어와서 아하. 저를 소환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진짜 제가 회사 생활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고 네. 조금 억울하고 네네. 현타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나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되게 슬프게 저는 두렵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퇴사가 두렵구나. 정말 무섭죠. 네. 약간 나오려고 하니까 네. 저희 맞벌이 부부니까 다 시대차익형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금 흐름이 없네. 현금 흐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퇴사하려고 보니까 그 대출 어떻게 할 것이며 제가 회사 이름 받은 대출을 그쵸. 어떻게 할 것이며 당장 수익이 끊기면 큰일 났다. 네. 그래서 제가 퇴사를 못하고 더 다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슬픈 얘기네요. 약간 슬픈 목이 메이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회사 준비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 네. 오히려 라이브 커머스 팀에 빡센 팀에 손들고 간 거예요. 아, 내가 이거 배워서 네. 넥스트를 도모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 좋네. 네. 네. 일석이조. 네, 그래서 빡세게 배우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자 라고 해서 그 팀에 이제 가서 네. 배우고 빡세게 했죠. 진짜 빡셌거든요. 왜냐하면 라이브 커머스는 방송이 네. 밤 8시가 피크 타임이에요. 네네. 퇴근하고 다들 밤에 TV를 핸드폰을 보시니까 네네. 그러면 밤 8시 방송이면은 끝나고 집에 가면 12시거든요. 근데 아직 애기들이 어리다 보니까 제가 맨날 막 불규칙하게 12시에 오고 엄마 없이 잠자고 이러니까 둘째가 막 분리불안이 오고 아, 네네. 네, 좀 심하게 분리불안이 와서 조금 어린이집에서도 좀 얘기를 걱정하시고 아, 약간 그거 진짜 너무 속상하죠. 네, 그래서 약간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라이브 커머스 배운 걸로 제가 빨리 쇼부를 봐야겠다. 그래서 밖에서 제가 일을 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게 됐어요. 어디서요? 그 이제 지인분 중에 밀키트를 하시는 아, 밀키트. 네, 지인분이 있으셔서 그분의 니즈랑 맞는 거죠. 그분도 네네. 온라인 밀키트 잘 팔리는데 라방 해보고 싶다. 저도 제 테스트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같이 콜라보를 해서 제가 PD랑 쇼호스트랑 다 하는 것까지 한꺼번에 해서 감사팀 또 불려가는 거 아니야? 근데 바로 또 신고가 들어왔더라고요. 바로 또 들어올 것 같은데. 근데 네. 이게 유명한 밀키트가 아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냥 뭐 네이버 방송 얼마나 많고 몇백 개씩 네네. 방송 있으니까 네네. 괜찮겠지 하고 했는데 아. 또 바로 신고가 뭐만 걸려봐라네. 다 찔러버릴 테니까. 그래서 근데 뭐 계속- 잘못한 게 없는데. 네, 그래서 왜냐면 이제 나눔으로 네네. 한 거고 네. 그냥 회사 다니고 있으니까 나눔으로 그냥 한 거고 네네. 그래서 제가 한 3-4번을 밖에서 테스트를 했어요. 네. 밀키트도 해보고 그다음에 숲 펜션 펜션 같은 경우는 라방을 원래 안 하는 분야인데 네네.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막 이동하면서 약간 리포터처럼 해서 그런 것도 하고 근데 방송 결과가 다 되게 좋았거든요. 완판하고 네네. 10분 만에 완판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대박 나 이걸로 밖에 나가서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또 다른 현타를 맞게 됐어요. 너무 갈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쵸. 네. 빡세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네. 시스템적으로 돈을 버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네. 그거는 제가 100% 근로소득이고 심지어 더 갈아 넣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1인 회사들하고 일을 하다 보면은 홍보비라는 거를 많이 못 쓰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 일을 할 거면 회사에 남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자수를 하고 안 되겠다. 이제 그러다가 깨달았어요. 약간 창업을 해봐야겠다. 네. 결국은 내가 나를 위해 일하는 방법이 내 사업을 하는 것밖에 없겠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사업해볼 생각을 한 번도 못했거든요. 네네. 그건 내가 할 깜냥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처음으로 사업을 이제 해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네. 야, 그렇게 해서 퇴사를 이제 준비를 좀 착착착 진행을 하게 됐네요. 네. 그럼 이제 업종을 많이 생각을 했을 텐데 고려 그때 당시에 네네. 고려했던 뭐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렇게 엄청 이렇게 체계적으로 열심히 막 오랜 기간 준비를 했던 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막 업종을 막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제가 성격이 진짜 극안전주의예요. 네. 돌다리를 한 100번 정도 두드리는 네네. 스타일이어서 퇴사라는 건 되게 크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
바로 퇴사를 하고 사업을 하는 건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보고 가능성을 확인한 다음에 괜찮으면 퇴사해야겠다. 네, 또 감사팀 나오겠네. 그래서 이제 비밀리에 완전히 했죠. 네, 네. 그러니까 저의 모든 보통 저는 항상 기록하거든요. 제가 네, 하는 네. 거를. 근데 네. 그때는 약간 인근얘기, 당나귀 약간 대나무 숲 가서 얘기를 네, 네. 하고 네. 아무것도 기록을 하지 않고 약간 그냥 이제 혼자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때 검토했던 거는 무인 사업,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무인 사업이면은 내가 회사 다니면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무인 사업 중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아이스크림 가게 같은 경우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너무 저희 집에만 해도 그 길 하나에 3개 있거든요. 금방 포화가 돼버렸죠. 네, 그래서 너무 아이스크림은. 막 옆에 있어도 또 만들고 이러니까 이미 너무 포화 같고, 그다음 제가 차별점을 뭘 넣어도 차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아이스크림 가게라서. 그래서 그건 안 되겠다. 그러면 뭐 밀키트, 무인 밀키트는 사실 이게 신선 제품이다 보니까 네. 유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빨래방은 기계가 너무 많으니까 네, 네. 투자금이 안 될 것 같다. 돈이 많이 들겠네. 네.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무인 카페를 알게 됐는데 무인 카페는 그래도 투자금이 부동산 투자하는 것보다는 적게 네, 들고 고려했던 게 이게 제가 진짜 첫 창업이다 보니까 망할 수 있잖아요. 그쵸. 최선을 다했지만 망할 수는 있는 건데 망해도 우리 가족 경제에 엄청 큰 타격은 없겠다. 이 네네. 정도 망해도 그리고 내가 그 돈 써서 배운다고 생각하면 괜찮겠다. 그리고 회사 다니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 네네. 그리고 사업이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라고 생각이 되고, 왜냐면 아직까지 제 주변에 무인 카페 해보신 분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진입인 거죠. 네. 그때 당시만 해도. 네네. 그래서 선진입해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카페는 지금 무인 카페들이 다 너무 안 가고 싶게 생겨서 저도 안 네. 갔었거든요. 네네. 특히 개인 카페들. 네, 너무 안 가고 싶게 생겨서 네. 딱 봐도 맛없을 것 같고 안 앉아있고 싶고, 그래서 네네. 제가 차별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창업을 이제 그걸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진짜 되게 꼼꼼하신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앞으로 확장 가능성인가 지금 단계까지 고려하시고,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망했을 때도 생각을 하는 거죠. 망했을 때 이거 망하면 나 진짜 인생도 망하는데, 이게 아니라 이거 망해도 나는 그래도 배움은 남는다. 약간 좀 이런 마음인 거죠. 네. 약간의 그 정도 손해는 내가 감수할 수 있다. 네. 네, 그 정도 세팅을 하고 시작하는 거는 저는 강력히 추천드리거든요. 그런 정도의 마음가짐과 그 정도 투자금이면 네, 세팅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투자금이 있지만 네. 보증금은 제가 돌려받을 돈이고 그렇죠. 기계가 조금 비싸요. 그래도 뭐 지금은 초기니까 기계가 나오는 게 없지만 네네. 중고로 팔았을 때 감가상각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돌려받을 수 그쵸. 있을 거라 생각했고, 그러면 버려지는 거는 인테리어 비용인데 네네. 그래도 만약에 진짜 최악의 경우 망해도 그냥 인테리어 비용 이렇게 1,000만 원, 2,000만 원 때는 네네. 내가 인생을 배운다고 생각했을 때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네네. 우리 가족한테 막 엄청 지대한 영향을 주지는 않다고 생각해서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인테리어비는 뭐 아무리 안 되는 가게도 매출 빵원은 없거든요, 사실. 한두 달씩은 이렇게 벌긴 네. 하잖아요. 네네네. 그걸로 어느 정도 충당은 할 수 있으니까 완전하게 다 버리는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생각을 잘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매우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네.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죠? 사실은 부동산 투자는 남편하고 같이 니즈가 있어서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네네. 의사결정도 같이 하니까 그래도 저 혼자만의 책임은 아니잖아요. 네네. 망해도. 같이 동의했지? 공동책임. 이렇게 네. 공동 책임인데, 사실 카페 창업은 남편은 이제 하나도 몰랐고 제가 이제 혼자 해봐야겠다고 마음 먹고 네네. 남편한테 이제 투자금 얼마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제가 손익분석 이 정도 팔았을 때 얼마가 남는지, 그냥 약간 저희 집은 뭐 하려고 할 때 약간 간단하게 리포트로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오, 멋진데? 회사인데? 회사예요, 회사. 팀장님, 제 네네. 팀장님이 있으신데, 네. 그래서 약간 투자할 때도 똑같았어요. 뭔가 제가 마음에 드는 투자가 있으면 여기를 왜 해야 되는 설득을 해야지 할 수 있는데, 남편이 설득을 했죠. 근데 남편도 똑같이 말해줬어요. 해봐라. 망해도 배우는 게 있을 것 같다. 네네. 그래서 사실 고맙게 오케이 해줬는데, 오케이는 해줬는데 이제 그분도 회사원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은 이제 회사를 다니시고 저 혼자 온전히 이거를 다 네네. 하게 된 거죠. 네네. 근데 제일 힘들었던 거는 제가 몇 달을 준비했던 거가 아니고 해보자 마음 먹고 네. 6주 만에 매장 하나를 오픈했거든요. 훌륭합니다.
네, 제 스타일이네요. 네, 저는 사업은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상가를 100개를 봤어요. 아, 네, 진짜 딱 제 스타일이네요. 제가 항상 얘기하고요. 일주일에 100개, 제가 항상 뭐 강의에서도 많이 들으셨잖아요. 일주일에 네. 100개 얘기하는데, 제 강의 들은 후에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일주일에 100개를 보신 분이 여기 또 나타나셨네. 아, 너무 반가운데. 네. 왜냐면 상가는 제가 공부를 안 해봤었고 네, 네. 이제 다른 부동산 공부는 해봤지만 상가는 안 해봤으니까 네, 네. 처음 갔을 때는 모르겠는 거예요. 뭘 봐야 되는지 그리고 괜찮은 자리인지. 그렇죠. 근데 진짜 100개를 보니까 조금씩 네,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그 처음 썼던 데가 제가 계약하고 싶었던 데가 있었는데 청량리 쪽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가 제가 처음 갔을 때 너무 하고 싶어서 거기만 한 5번을 갔거든요. 왜냐면 너무 하고 싶은데 돈이 안 맞는 거예요. 꽃이면 그럴 수 네. 있죠. 네. 돈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너무 하고 싶으니까 거기 가서 그 근처에 그 대로변에 있는 커피숍에 가서 네. 이렇게 테라스 쪽에 앉아가지고 3-4시간씩 계속 쳐다봐. 그 자리 쳐다보고 네, 네. 그 길이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이니까 몇 네, 명이 네. 지나가는지 세본 거예요. 이야, 진짜 대단하시네. 종이 이렇게 연습장 꺼내가지고 한 명, 두 이야. 명, 세 명, 네 명 이렇게 해서 저는 이런 건 안 했거든요. 대단하시네. 그래서 네. 몇 시대 사람들이 다니는지를 막 체크를 하고 그 길에 얼마나 사람들이 얼마나 먹을지 이야. 이제 계속 체크를 한 거예요. 네네. 근데 절대적으로 월세가 너무 비싸서 음. 월세가 그때 150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면 제가 잡았던 목표의 월세는 100만 원이었어요. 혹시라도 잘 안 팔렸을 때를 대비했을 때 150은 아무리 봐도 오버한 거죠. 네네. 그래서 진짜 눈물을 머금고 포기를 했거든요, 그 자리를. 근데 그것도 사실 용기거든요. 예. 그게 사실 하고 싶어서 지르는 건 사실 웬만한 사람 다 해요. 근데 정말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월 50만 원 차이잖아요. 월 50만 원 크다면 크지만 어떻게 보면 사업에서 좀 작은 부분이거든요. 50만 원 정도는. 그거를 첫 사업이니까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 이걸 참았다. 네. 저는 그게 사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질문. 지금 이제 알만큼 알잖아요. 네. 지금 그거 보면 해야 안 해요? 큰일 날 뻔했어요. 너무 큰일 날 뻔했어요. 약간. 네네. 사실 그때 계산했던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50만 원이면 제가 부동산 투자로도 네네. 봤을 때 그렇게 큰 돈이 아닌데 네. 계산을 다르게 한 거죠. 왜냐하면 음. 저희는 2,000원짜리 커피를 판다. 네. 저가 커피니까. 네네. 그럼 50만 원을 만들려고 하면 매출을 몇 개를 일으켜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인당 팔았을 때 작은 하루에 매출을 그 정도 올린다는 건 작은 게 아니니까 네, 안 네. 되겠다. 그래서 이제 눈물을 머금고 이제 포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창업 멘토링 수업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수업을 듣고 임장 숙제가 있어서 거길 다시 가봐야겠다. 네네. 처음 제가 사랑에 빠졌던 곳을 네네. 다시 갔어요. 네. 그래서 가서 똑같이 제가 테라스에 앉아서 네네. 카운팅했던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네. 이렇게 사람들 지나가는 거 보고 그때 겨울이었거든요. 11월, 네네. 10월. 근데 이제 여름에 가서 보고 다시 그 자리에 가서 본 거죠. 네. 근데 진짜 아찔한 거예요. 그 자리 했으면 나는 망했다. 아.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문카페 상권을 알아서 네네. 이제 알지만 그때 몰랐으니까 유동인구가 많은 게 장땡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다니면 모르는 사람은 그럴 수 있죠. 예, 다 이게 우리 고객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때도 약간 출퇴근 시간에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그냥 청량리역에서 네네. 그 뒤쪽 전농동 쪽으로 네네.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그쪽으로 사람들이 쏟아져 내리니까 제 눈엔 다 그게 고객으로 보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자리 너무 아깝다. 돈만 좀 더 있었어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그렇죠. 흐르는 동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네.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사람들은 그냥 뭐 강남역 같은데,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데 이런 데는 사업이 오히려 잘 된다고 착각을 좀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런 데가 좋은 업종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안과나 성형외과 이런 데는 되게 바운더리 커야 돼요. 사업 자체가. 근데 카페는 사실 이게 또 특히나 무인 카페는 단가가 높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임대료가 그렇게 비싼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캐파가 정해져 있는 사업일 수 있어요. 제일 잘 될 때를 생각해도 매출이 어느 정도인 사업들이 있는데 상권이 저는 그래서 제가 항상 추천하는 거는 그 항아리 상권, 아파트 지역이 밀집돼 있는 그런 상권, 그런 데를 항상 추천하거든요. 네.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임장하신 것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거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출퇴근길에 가는 길인 거지 네네. 소비하는 동선이 아닌 거였던 거죠. 그래서 네네. 이제 거기를 포기를 하고 사실 그 다음에 바로 계약할 뻔한 데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진짜 저는 사람의 마음이 네.
그 간사하잖아요. 네네. 이 고통을 빨리 해결하고 싶은 거잖아요. 빨리 아무거나 해버리니까 100개쯤 보면 그렇게 돼요. 진짜 네. 한 40개, 50개 보는데 네. 안 나오고 근데 이제 집 근처에 집에서 걸어가서 한 20분 정도, 2, 30분 정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네네. 상가가 나왔어요. 근데 그때도 그냥 산책하면서 임장을 하던 중에 네. 딱 발견한 거죠. 그 공실인 거예요. 임대분이 그러니까 부동산에 안 올라와 있고 붙어 있는데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임대료도 낮춰주겠다. 그리고 거기서도 카페를 되게 원하고 네. 그냥 임대료가 너무 완벽한 거예요. 되게 쌌어요. 네네. 그리고 집에서 걸어갈 수 있어요. 얼마인지 공개해 주시면 안 돼요? 임대료가 막 한 60만 원 정도? 네. 보증금은 얼마? 보증금 1,000만 원. 1060이랍니다, 여러분. 네. 카페를 1060에 하고 있으시네요. 네. 근데 거기를 계약 안 했어요. 안 했대요. 네. 네, 1060짜리가 있었는데 네, 제가 네. 내고를 해서 55까지 깎았어요. 네. 그러면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55면. 근데 거기에 가장 큰 단점은 이제 한 블럭 건너서 컴포즈 커피가 있었어요. 강력한 경쟁자. 네. 네. 그래서 약간 사실은 컴포즈 커피가 들어가는 데는 가면 안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둘 다 똑같이 저가인데 사람이 편하게 내려주는 데서 먹고 싶지 네네. 무인 카페 가서 먹고 그쵸. 싶으신 분이 많지 않을 거라고 네네. 생각을 해요. 말만 하면 그냥 내려주는데 여기는 네네. 자기가 막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사실 누가 봐도 지금 생각해보면 고민할 여지가 없거든요. 네네. 거긴 하면 안 되는 자리인 네네.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한 4, 50개 본 상태였거든요. 좌절을 하던 상태였어요. 왜냐면 임대료가 다 너무 비싸고 서울에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데가 안 나오고 네. 그다음 청량리는 포기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거나 막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이 고민을 이제 해결하고 싶어. 네. 그래서 이제 거의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는데 네. 큰 실수를 할 뻔했죠. 거의 계약을 네. 하기 전까지 친정엄마랑 다시 같이 가보고 남편하고 같이 가보고 뭐 내고를 조건 다 내고를 하고 그 다음날 이제 계약금 쏘는 걸로 얘기가 됐어요. 네네. 근데 진짜 요정님이 나타나 주신 거죠. 그날 아침에 계약금 넣기 직전에 정신이 네. 돌아온 거예요. 네. 미쳤다 내가. 네. 거기를 하면 안 되는 자리인 걸 누가 봐도 아는데 그 객관화를 한 거죠. 메타인지가 딱 네네. 생각이 돼서 내가 지금 여기가 하고 싶은 이유는 장사가 될 자리가 아니라 그냥 이 고민을 해결하고 싶은 거다. 빨리 이 고통에서 헤어나오고 싶어서. 이제 그만 보고 싶어서 네, 상가 그러니까. 그만 보고 싶어서 그래서 정신이 그때 갑자기 번쩍 들면서 연락을 했어요. 죄송한데 못할 것 같다. 아무래도 컴포즈 커피가 그쵸. 한 블럭인 거는 좀 리스크가 크고 네네. 그다음에 생각해보면 세대수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저희가 좀 죄송하다. 더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하고 그 네네. 자리를 포기를 했어요. 네, 힘든 결정이죠, 이것도. 네, 그래서 2개를 이렇게 포기를 하고 마음을 많이 내려놨어요. 그냥 할 뻔했잖아요, 둘 다. 네네. 그리고 그냥 조급한 건 당연히 올라올 수밖에 없지만 네. 괜찮은 데가 나올 때까지 나는 보겠다. 100개 채우겠다. 네. 그냥 아예 목표를 빨리 결정하자가 아니라 100개를 채우겠다. 네, 좋은 마인드네요. 좌절하지 않기 위해서 네네. 제가 제 스스로 이렇게 방어막을 만든 것 같아요. 네네. 100개를 무조건 보겠다. 그 100개 중에 하나 제일 나은 거를 결정하겠다. 라고 생각을 바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는 게 덜 괴로워지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100개를 이제 보다가 괜찮은 데를 발견을 했습니다. 네네. 어. 어떻게 발견했죠? 이제 거기든 이제 약간 언덕에 있어요. 네. 아까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갔던 네네. 카페인데 살짝 언덕에 있어서 사실 언덕이면 되게 좋은 상권이 아닌데 무인 카페는 반대로 언덕에 위에 있으면 사람들이 커피 마시러 내려가거든요. 그 전까지는. 네네. 그러면 여기에 갇혀지는 거거든요. 네. 진정한 그 항아리 상권이네요. 왜냐면 다른 데 갈 수가 없는. 내려가기 너무 귀찮잖아요. 그쵸? 그리고 내려갈 땐 좋지. 어떻게 올라와? 커피 한 잔 마시려고 네, 내려갔다가 그러니까. 다시 엄청 올라와야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앞에 개인 카페가 있었지만 개인 카페 문 여는 시간이 들쑥날쑥 네네. 하고 저희보다 커피가 비쌌어요, 훨씬. 그래서 여긴 해볼 수 있겠다. 네네. 그래서 앞에는 길 건너에는 한 560세대가 있고 저희 뒤에 한 또 530세대가 있고 네네. 네, 옆쪽으로 위쪽으로도 조금 세대가 더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두 단지 1000세대만 잡아도 그쵸. 승산이 있다라고 네네. 생각해서 이제 거기를 이제 하려고 내고를 했는데 권리금이 거기가 좀 비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권리금을 낮추려고 내고를 하다가 그분이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내놓으신 분이 네. 그냥 저는 천천히 할게요. 안 할래요. 어. 그래서 또 멘탈이 나갔죠. 네. 어떻게 잡은 자리인데.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내고를 겨우겨우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도 이제 그 임대인분하고 내고를 해서 초기 투자금이 너무 커지니까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를 계약을 했습니다. 잘하셨네요. 네. 저도 일단 사업할 때 보증금을 최대한 낮추려고 하거든요. 그게 월세를 좀 더 내더라도 보증금을 낮추면 이게 총알이 좀 장전이 되잖아요. 이게 다 같은 맥락인데 100개 보기로 하고 이제 여유를 가졌잖아요. 네. 그러면 나중에 계약할 때도 내가 우위에 있어요. 내가 급할 게 없으니까.
근데 내가 막 조급하잖아. 내가 막 하고 싶어 하잖아. 그럼 보증금, 뭐 권리금, 월세 하나도 깎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조급한 건 티가 나거든요. 아, 네. 쟤 조급하구나. 그럼 뭐 버팅기면 더 그냥 하게 되겠네. 이런 생각이 음. 드는데 내가 여유가 있으면 아, 네, 그럼 뭐 한번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뭐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그쪽에서 오히려 딜이 다시 오거든요. 네, 그게 적절한 전략으로 잘 맞추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신기한 게 제가 100개를 받잖아요. 네, 네. 갑자기 괜찮은 게 또 나타나는 거예요. 아, 왜냐면 그동안 그렇게 안 보이다가 네, 네. 한 개도 없었거든요. 한 번에 나타났고 한 번에. 그냥 한 번에 나타났는데 제가 아, 네. 근데 약간 이건 또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가 만약에 네. 두 번째 본대를 제가 먼저 봤으면 음, 여기를 먼저 했을 거예요. 왜냐면 더 훨씬 싸요. 근데 첫 번째를 먼저 계약을 다 썼어요. 계약서 쓰고 다 네네. 넣었는데 두 번째를 발견한 거예요. 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네, 하고 싶어가지고. 네네. 근데 지금 하나만 하기로 하고 남편하고 돈을 다 맞춰놨거든요. 하나로. 네네. 그래서 돈이 분명히 하나밖에 안 되는 돈인데 네, 계속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좋은 자리 봤는데 네. 거기를 놓치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네네. 거기를 이제 못하는 상황인데 돈이 없어서 계속 갔어요. 5번 정도. 네, 그러니까 외가 남편이 외가 어차피 네네. 했는데 네, 아 그냥 가는 거야 놀러 가는 거야 이러면서 네. 계속 거기를 가가지고 네. 이제 앉아 있는 거죠 그 근처에 너무 하고 싶어서 네. 그래서 약간 이제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하나를 하면 실패해도 리스크가 우리가 괜찮다고 해서 하나를 하기로 한 건데 네, 네. 이거 하나를 안 하면 제가 마음의 그쵸. 병을 얻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역으로 생각해서 제가 퇴사를 하려고 지금 사업을 해보기로 한 건데 네. 하나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음. 왜냐면 하나로 했을 때 수익률, 수익성이, 네. 네, 수익성 계산해봤을 때 이제 월급만큼은 절대 못 번다. 네, 네. 그럼 제가 퇴사를 할 때 또 또 제 그쵸. 발목을 잡을 것 같은 네네. 거예요. 월급만큼 안 나오는데 음. 조급해질 것 같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두 개를 하면 그래도 월급 정도는 나올 것 같으니까 어떻게 네네.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갑자기 주사위를 던져야겠다. 그래서 새벽에 남편 다 자고 온 가족 자는데 저 혼자 새벽에 이렇게 시뮬레이션의 표를 엑셀을 잔뜩 네네. 꺼내가지고 하나밖에 안 된 돈을 어떻게 하면 두 개를 할 수 있을까? 어디서 돈을 줄일 수 있을까? 그래도 어디서 더 돈을 땡겨올 수 있을까? 이거를 밤새 그 표 하나를 가지고 씨름을 하고 새벽 5시가 됐어요. 남편은 이제 약간 무서운 사람처럼 네. 남편 자고 있는데 발을 이렇게 흔드는 거죠. 이렇게 자기야. 귀신처럼 자기야 오빠 일어나봐. 그래서 남편 자다가 안 잤어? 이렇게 되고 빨리 나와봐. 오빠 회사 가기 전까지 할 말이 있어. 근데 남편은 약간 쎄하죠. 좀 쎄하고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네. 밤새서 약간 머리도 네, 막 네. 헝클어져 있고 네, 막 네. 약간 좀 정신이 제정신이 안 남양 남양특집. 그래서 네. 나왔어요. 그분이 이렇게 눈을 비비고 나왔어요. 왜 뭐 때문에? 그랬더니 네. 나 두 개 해야 될 것 같아. 아. 두 개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돈이 이만큼이 있는데 네. 내가 계산한 건 이렇게 되고 네. 어디서 돈을 좀 줄여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네. 어디서 돈을 좀 더 마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두 개를 안 하면 나는 퇴사를 나중에 못 할 것 같아. 네. 주사위 던져보자. 네. 그리고 남편도 약간 그때 뭔가 원래 되게 이성적이신 분인데 네, 네. 뭔가 홀린 사람처럼 네. 그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 약간 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네.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걸 반대하면 그거는 진짜 못할 짓이거든요. 거의 그렇게까지 하고 밤새도록 그 연구한 거 아는데 그런 열정이라면 뭐 배울 게 진짜 얼마나 많겠어요. 설사 둘 다 실패를 하더라도 남편분이 현명한 판단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100개 본 거 알고 네네. 약간 그때 약간 미친 사람처럼 봤거든요. 시간이 네네. 이제 막 밖에서 부동산 열려있는 시간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빵 뜯으면서 부동산 다 돌고 네네. 이제 밤에는 이제 부동산하고 얘기를 못 하니까 네. 밤새 네이버 지도를 밤새 손품을 팔아서 아침 9시 되면 전화를 알죠. 다 돌리고 네, 약속 다 잡은 다음에 하루 종일 도는 거예요. 그렇게 네네. 일주일을 이제 본 거지. 밤새 이제 거의 맨날 손품 네네. 팔고 그러니까 진짜 미친 사람처럼 계속 소파에 누워가지고 네. 계속 저장 하니까 밤에 이렇게 계속 보면은 너무 궁금해서 빨리 보고 싶어가지고 아침에 날 밝기만 기다렸다가 제가 그거 하면 잘 알죠. 네. 그래서 8시 반 되는 순간부터 네네. 부동산에 전화 쫙 돌리고 문자 다 돌리고 네. 이제 그리고 부동산들이 9시에 또 잘 안 열어. 막 10시에 열고. 맞아요. 너무 답답해. 맞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일 열심히 안 하는 거야. 그럼 어떤 데는 12시 넘어서 그래. 맞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봤는데 이제 그래서 남편이 오케이를 해서 이제 6주 만에 두 개를 동시에 야, 네. 일주일 간격으로 네네. 했어요. 근데 사실 그때 제일 어려웠던 거는 네. 제가 그 다음 단계를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네. 너무 무섭죠. 이렇게 그쵸. 계약금을 넣었는데 저한테 계약서 2개가 이렇게 있는데 시작은 됐는데 뭐부터 해야 될지 네. 막막하고. 너무 막막하고 나 네.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 뭘 안 해야 되는지, 그 다음날 뭘 해야 되는지 몰라서 맨날 밤을 샜어요. 거의 6주 동안 무서워서. 네. 믿었던 남편도 있고 돈도 들어갔는데, 네. 이거 어떡하지? 이래가지고 맨날 그 다음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밤을 새고, 낮 동안 돌아다니고 해가지고, 그 1, 2호점을 이제 거의 한 8일, 9일 간격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네. 아, 네. 진짜 오픈할 때가 제일 빡센데 한 번에 2개를 하셨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 달 전만 있어도 좀 해볼 만한데. 약간 이거 할 행동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저라면 좀 아까워도 텀을 조금 더 두긴 했을 것 같아요. 한 번에 2개 하면 마케팅 집중하기도 좀 힘드니까 진짜 몸살 안 났어요? 몸 건강 해치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었죠. 거의 네. 6주 동안 밤새고 그다음에 네. 처음 해보니까 매장별로 그 인테리어도 처음이고 상가도 처음이어서 네. 사건 사고가 진짜 많았거든요. 공사할 때. 그래서 진짜 막 계속 알아누울 일이 많았는데 사실 그때 되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알아누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네네. 해줄 사람이 없어서 알아눕고 싶어도 그냥 내 거니까 해야 되는 그 문제 해결 능력? 네네. 이게 그때 저는 그 6주 동안 엄청 많이 커진 것 같아요. 네. 하나만 해도 그런데 한 번에 2개를 하셨으니까 장난 아니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2개를 해서 네. 퇴사랑 그 다음 매장 확장까지 이어진 것 같아요. 2개를 했기에. 사실은 두 번째 계약한 데가 네. 무리서 한 데가 진짜 잘 되는 매장이거든요. 아, 네. 네. 거기는 겨울 완전 비수기도 잘 안 타는 데여서 비수기에도 심지어 잘 되는. 네. 비수기에도 잘 방어가 되고 성수기에는 네네. 완전 잘 되는 매장이어서 만약에 제가 1호점만 하나만 했으면 네네. 기복이 좀 있어요. 거기 매장은. 네네. 그러니까 날씨 영향 진짜 많이 받고 그래 만약에 제가 거기만 했으면 이렇게 확신을 못 얻었을 것 같아요. 이걸로 계속 확장해봐도 되겠다. 근데 이제 2개를 해봤으니까 네네. 이런 데도 있고 저런 데도 있고 조금 더 이 평균값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뭐 조금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네. 2호점 기준으로, 네. 2호점 기준으로 매출이 잘 될 때, 네. 월간으로 매출이 얼마 정도 나고 그러면 순이익이 대략 얼마 정도 된다. 그거 뭐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일 잘 되는 매장 네네. 기준으로 네. 사실 지금 한 4월부터 네네. 완전 성수기 모드예요. 아, 네네. 지금 네, 딱 좋을 때구나. 네, 4월부터 이제 완전 성수기로 이제 진입이고 네네. 5월, 6월 이제 6월 되면서 네네. 매출 완전히 올라가고 7, 네네. 8월이 완전 성수기거든요. 아, 네, 네네. 왜냐면 더울 때 음료수를 그쵸. 저희가 아메리카노를 막 네네. 몇 잔씩 마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지난달 기준으로 했을 때 잘 되는 매장 기준으로 이제 평균 100잔을 거의 하루에 팔거든요. 100잔? 네. 네. 그러니까 순익으로 했을 때 네. 거의 한 350에서 400까지 순이익이 매장 하나에 350에서 400이 나와요? 잘 되는 매장. 잘 되는 달. 네. 와, 대박이네. 거기가 네. 진짜 조금 되게 잘 되는 매장이어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네. 하루에 100잔만 팔아도 수익이 꽤 되네요. 네, 저는 그렇게 네. 많이 남을지 몰랐거든요. 근데 조금 무서운 거는 저희가 네. 이제 희망적인 얘기도 드리지만 네. 현실은 알고 계셔야 되니까 근데 사실은 유인 카페도 그렇고 무인 카페도 네네. 그렇고 50잔 팔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아. 네. 왜냐면 현실은 알고 계셔야 되니까 네네. 이제 보통은 유인 카페도 네. 50잔 팔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 그렇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같은 경우는 가면 지금 먹을 것만 사는 게 아니라 네. 과자를 막 10,000원씩 사잖아요. 그쵸, 그쵸. 저희도 가면 애들이 막 3-4개씩 고르면 10,000원이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커피집은 아무리 이 집에 오늘 선생님은 처음 오셔가지고 제가 제가 먹었어요. 다 맛보시라고 막 말차도 드셔봐야 된다. 네, 네. 말차 막 다 드셔보셨는데 네. 보통 저희가 음료수가 맛있어도 네. 한 번 왔을 때 한 사람이 2잔 이상 안 먹거든요. 그쵸. 배불러서. 네, 네. 한 잔 드세요. 네, 네. 그러면 그냥 한 명당 한 잔인 거죠. 네, 네. 그러면 그만큼 객수가 와야 되는 100잔이면 100명이 와야 되는 거니까 그러네요. 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망하는 데도 진짜 많고 하기는 뭐 주변 배우 세대가 1000세대만 돼도 적은 게 아닌데 네네. 1000세대에서 뭐 보통 가족이 살았다고 해도 뭐 네. 애들은 잘 안 먹으니까 또 커피는 네네. 엄마 아빠가 먹는다고 해도 2000명이 있는데 네. 그럼 그 중에 100명이 먹으려면 5%가 매일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긴 하네요. 그리고 100잔 출퇴근하면은 파는 게. 네. 그날 낮에는 보통 없고 아, 그러니까요. 출퇴근하면 또 네. 그만큼 사람은 또 없는 거고 네네. 그래서 상권이 저희가 다 다른데 어떤 상권은 주말에도 잘 되는 상권 이를테면 아파트 네네. 그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분들은 주말에 잘 되고 주중에 다 출근하셔서 안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네네. 그래서 근데 약간 제일 잘 되는 매장은
직장 수요도 있어요. 직장인 플러스 거주 수요까지 같이 있어서 사실은 주중 주말 다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은 몇 개 호점을 하고 계신 거죠? 지금은 4개 매장을 운영하고 4개. 있습니다. 네. 일단 1호점 오픈해서 네. 4개 매장까지 오픈하는데 총 현재 기간은 얼마나 걸렸어요? 처음 네. 오픈부터 4, 5점 오픈까지? 지금 1, 2호점 동시에 해서 네. 10월 말에 결심했고 네네. 11월 이제 후반부랑 11월 초에 1, 2호점 오픈한 다음에 네네. 이제 계속 그렇게 하면서 한 3, 4개월을 남편하고 같이 새벽에 매장 가서 관리하면서 출퇴근을 한 네네.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퇴사를 하자 결심하면서 이제 제가 퇴사를 또 못 하겠는 거예요. 네, 무섭죠 또. 아니 그것보다는 제가 마인드 되게 중요한 네네. 부분인데 회사 생활이 되게 힘들었는데 되게 마인드를 많이 바꿨거든요. 네네. 그 생각을 많이 바꿨어요. 제가 사장이 아닌데 사장이려고 하지 말자. 네네. 뭐 그 회사에서 힘들었던 부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네네. 근데 그 마인드를 되게 많이 노력해서 바꿨어요. 네. 그랬더니 회사 생활이 되게 좋아지는 거예요. 편안해지고 일도 나쁘지 않고 사람들 네. 관계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좀 퇴사하기 아까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회사 생활이 이제 마인드 좀 바꾸니까 할만했던 거죠. 네. 전보다 덜 힘들고 네. 심지어 재밌어 막. 그리고 네. 힘을 좀 빼도 네. 매출이 잘 나. 저는 그전에는 힘을 진짜 빡 줘서 내 네네. 쇼는 내 라방은 쇼야. 완벽해야 돼. 그러니까 너무 힘을 빡 줘서 네네. 같이 하는 쇼호스도 힘들어했고 모두가 다 힘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되게 완벽주의로 하려고 하니까. 네네. 근데 내려놓고 기대할 수 있는 수준만큼 기대하고 매출 그렇게 했더니 네. 사람들하고 관계도 좋아지고 매출도 괜찮은 거예요, 계속. 네네. 그러니까 제가 회사 생활 만족도가 높아지고 팀장님하고도 싸웠는데 사이가 되게 좋아지고. 네네. 그러니까 이거 그만두기 아까운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월급 플러스 그거 수익 나오면 괜찮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쵸. 계속 고민이 되는데 남편이랑 이제 사실 좀 비정상적인 생활을 3, 4개월 했어요. 그쵸. 너무 왜냐면 힘들었죠. 친정 엄마가 5시에 저희 집에 오시고, 왜냐면 애들 때문에 저랑 남편 5시 반 정도에 출근을 해서 네. 각자 저는 이제 뭐 한 매장 가고 남편이 한 매장 간 다음에 출근을 하고 밤까지 하루 종일 일한 다음에 매장에 이슈 생기면 밤에 또 매장에 들렸다가 오고. 네네.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약간 비상체제로 한 4개월을 버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비상 상황인데 온 가족이 제가 빨리 퇴사하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이 상황이 종료가 돼야 되는 건데. 예. 초긴장 상태, 텐션 너무 높은 상태가 오래되면 다들 힘드니까. 예, 그래서 네. 왜 다들 저는 나만 저도 물론 몸은 힘들었지만 네. 저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 다 힘들어하고 네. 이제 결정을 해야 됐다. 그러려면 제가 또 아까우니까 네. 3호점 계약하면 퇴사를 하겠다. 예, 네. 왜냐면 그거는 1, 2호점은 남편하고 저거 하나씩 하면서 할 수 있는데 3호점을 열면 절대 회사 다니면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네네. 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배수의 진을 치는 거죠. 계약을 하면 이제 노답이야. 그래서 이제 또 약간 또 그때부터 또 약간 또 미친 사람 모드 온 해가지고 또 이제 막 보러 다니고. 새벽에 이제 네. 막 보러 다니고 주말에 애들 데리고 퇴근하고 보러 다니고. 야, 그러면 커피숍 2개를 네. 운영하면서 네, 회사를 다니면서 네, 육아를 하면서 네, 또 3호점 오픈하러 임장을 또 다니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네. 그때가 제일 힘들었겠네. 아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때가 맥시멈이었겠는데. 네. 너무 힘들고 사실 좀 멘탈이 깨질 때 많았거든요. 네. 근데 그 탓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하긴 너무 내가 벌린 일이죠. 네, 모두가 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건데 네. 제가 사실 막 계속 멘탈이 막 새벽에 맨날 가고 네. 나 매장에서 맨날 이슈가 터지고 음. 사업은 또 처음인지라 막 이를테면 배수가 터져가지고 바닥이 홍수가 아우, 됐어요. 끔찍해. 네. 그래서 고객이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사장님 여기 지금 바닥이 홍수예요. 네네. 근데 저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 막 당장 갈 수 없고 네. 막 약간 멘탈이 그래서 이제 네, 퇴근하자마자 막 뛰어갔죠. 네. 정말 터진 거예요. 아, 근데 24시간 돌아가야 되니까 네. 오늘 안에 이걸 해결 안 하면 안 되는 거. 내일 전 네네. 출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시간에 검색해서 기사님들 막 몇 명 오시고 네네. 밤 12시까지 뚫고 어. 집에 가는데 막 울고 너무 힘들어서 네네. 그래도 해결이 돼서 다행이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비싸도 네네. 오늘 안에 아.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네네. 해가지고 막 그 초음파 기계 어. 막 그 돌 막 뭉개 있는 기계까지 가지고 와서 막 해결을 했어요. 근데 네네. 너무 힘들잖아요. 밥도 그쵸. 못 먹고 밤 네네. 12시까지. 근데 막 집에 가는 길에 우는데 그 누구 탓도 못 하는 거. 왜냐면 네. 저는 제가 벌린 일이지만 네. 남편하고 친정엄마는 무슨 잘못이 있어서 저 때문에 네. 다 같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사실 그때 되게 멘탈이 많이 무너졌는데 사실 되게 무서운 거예요. 누구를 탓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너 때문에 내가 네네. 고생했는데 제가 제 발목을 잡고 제가 일 벌리는 일이 제가 제 발목을 잡는데 그쵸. 화를 낼 수도 없고 힘들다고 말할 수도 없고 네네. 그래서 빨리 이 상황을 종료하자. 그러니까 더 이제
이 비상 상황을 종료하기 위해서 더 어떻게 보면은 갈아 넣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네. 결정적인 계기가 됐긴 했겠네요. 그 배수 사건이. 아, 네.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 있었어요. 매일매일. 네, 근데 빨리 종료를 해야겠다. 네. 그래서 3호점을 빨리 계약해야겠다 해가지고 또 이제 그때는 또 비상책에 들어가서 밤새 낮에 회사 일하고 네. 밤새 또 네이버 지도 아, 끔찍해. 네, 계속 하고 네. 점심시간에 전화 임장 다 하고 밤에 네. 또 다 가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약서 쓰고 퇴사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아, 그래도 이게 짧은 기간에 빡세게 이렇게 딱딱해서 네. 잘 해결이 된 게 참 다행이네요. 네. 아, 그래서 3월에 오픈을 했어요. 네. 3월 초에 2개를 또 일주일간, 어쩌다 보니까 또 일주일간. 또 한 번 할 때 2개씩 하는구나. 아, 그럼 100개 본 김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또 그때 100개 봤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또 3호점을 했는데 3호점보다 더 좋은 4호점이 더 좋은 자리가 나온 네네. 거예요. 똑같이 저번처럼. 다 신의 뜻이죠, 뭐. 네, 그래서 이거는 해야 된다는 뜻인데 네네. 심지어 그때는 안 하려고 했어요. 진짜 마지막 걸 안 하려고 네네. 했는데 이제 보증금이 말도 안 되게 싼 게 나온 거예요. 투자금도 적게 들어. 이건 해야 되는데 여기는 네. 나한테 신이 준 선물인데 이래가지고 3, 4호점을 또 동시에 계약을 하고 네네. 또 이제 연달아 일주일 간격으로 해서 3월 초에 이제 또 2개를 오픈을 해서 11월부터 3월까지니까 11, 12, 1, 2, 3 5개월 만에 지금 4개를 5개월 만에 4개 사장님. 네, 열게 됐어요. 제일 효자는 몇 호점이요? 1, 2, 3, 4 중에? 1호점. 아. 그러니까 근데 2호점이 계약을 먼저 네. 했는데 오픈을 또 1호점이 먼저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그 100잔을 팔아준다는 거기가 지금 가장 1호점이구나. 네, 가장 효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무인 카페를 해서 돈을 벌었잖아요. 네. 뭐 사실 보통 직장인들의 꿈의 금액의 그 정도의 금액을 이제 벌게 됐는데 무인 카페로. 근데 이 모델을 또 가르치면 그게 사실 더 많은 돈이 되거든요. 제가 강의하는 게 대체로 그런 거잖아요. 네. 심지어 그거는 자본이 들지도 않아요. 그죠? 음. 무인 카페는 월세에 나가죠. 음. 그리고 보증금 있어야 되고 커피 기계도 사야 되고 커피 기계가 사실 좀 처음에 할 때 부담이 좀 될 수 있는 금액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잘 만들었잖아요. 사실 네. 그게 더 어려운 거고 그렇게 수익난 모델을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건 사실 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렇게 쉽게 돈 벌어도 되나? 약간 좀 그런 느낌이 해보셨잖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 솔직히 났어요, 안 났어요? 나죠. 그죠? 네. 근데 오히려 사람들은 그게 더 목마르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돈 버는 방법에 대한 니즈가 되게 크거든요. 그쪽을 좀 기획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구상 중인 게 있으시면 네.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그 경순녀라는 단어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경단녀의 반대말이거든요. 아, 경력 단절녀의 반대말. 네. 그때 2년 전에 제가 아기 갖고 퇴사를 언제 잘릴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네. 불안해서 네. 검색을 했는데 좀 희망적인 단어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경순녀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네네. 좀 엄마들이 계속 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만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 무인 카페 사업이 물론 실패해서 망하는 데도 많지만 잘만 네네. 하면 엄마들이 하나 정도 매장 아니 직장인들이 하나 정도 매장 오픈을 해가지고 하면 너무 좋은 사업인 거예요. 네. 저야 사업처럼 크게 하지만 네네. 그냥 딱 하나를 좋은 자리에서 하면은 2, 300씩 네. 번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좋은 사업이 어마어마하죠. 네, 너무 좋은 사업이고 그리고 매일 하루에 한 번 혹은 2번 가니까 한두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 애기 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일이다. 전 처음에는 이거 내가 누구를 가르쳐 주는 능력이 돼? 1번. 그다음에 2번은 약간 사실 제가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모르고 해서 막 사기도 당할 뻔하고 네네. 배수랑 막 수도 사기 당하고 막 이래서 네네. 엄청 힘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한 거를 좀 사실 좀 가르쳐 주기 조금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네, 네네. 조금- 나는 이렇게 고생해서 이때 어떻게 알게 된 건데 약간 이런 거? 네, 막 그렇게 몇 달 동안 고생해가지고 안 건데 이거를 네네. 그냥 사실 돈 안 받고 안 가르쳐 주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거든요. 근데 네네. 생각을 크게 해보니까 제가 경준녀가 되는 거를 사람들 도와주고 싶은 건데 이게 되게 크게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네네. 생각해서 무인 카페를 이제 창업하시려는 분들을 멘토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무인 카페 창업을 하고 싶으신데 사실 처음 창업해 보면 진짜 막막하거든요. 그쵸. 무섭고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섭고. 그리고 사실 입지 보는 것도 진짜 너무 아무도 안 알려주고 배울 때도 네네. 없고, 그래서 사실 제가 겪었던 200군데 본 노하우도 네네.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무인 카페 창업 멘토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거 나도 하나 들어야 되나? 이게 뭐 부업이 요즘에 키워드로 네. 되게 핫하잖아요. 네. 부업으로 하기에 딱 좋은 게 아닐까. 그리고 아직은 좀 초기거든요. 네. 이게 뭐 주변에 많지도 않고 이럴 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늘어난 다음에 하면 좀 재미없으니까. 네. 이게 여러모로 좀 그런 부분이 좀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그리고 외부 활동도 이제 요즘에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일정들 알려주시면 관심 있는 분들 네. 이제 오실 것 같거든요. 뭐 블로그 소개부터 좀 해주세요. 아, 네. 네. 저는 이제 블로그는 경준여 썸머의 함께 성장 프로젝트. 근데 경준여 썸머라고 검색해 주거나 경준여라고 검색하시면 제 블로그가 가장 먼저 나올 거예요. 네. 네. 선생님 덕분에 인물 등록이 돼서. 아, 그러네. 네, 기업인으로 뜨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약간 거기 보시면 바로 제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까지 다 연동이 돼 링크 있어서 돼 있죠. 네, 바로 찾으실 수 있으실 거고요. 네, 그 제가 상세 네. 설명에 링크는 따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네. 네. 그래서 지금 제 블로그에서 이제 무인 카페 창업 관련돼서 궁금해 주시는 분들 많으셔서 강의나 이렇게 원데이 강의나 창업 멘토링 이제 준비해서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고 7월 초에는 이제 닷컴스쿨 라인앱에 대해서 부자 특강을 하게 됐어요. 오, 네, 축하드립니다. 아, 너무 영광이죠. 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닷컴스쿨 라인앱에서 7월 첫째 주에 네, 강의를 하게 돼서 라인앱이 타시는 분들은 거기서 만나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8월에도 다른 이제 플랫폼에서도 강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딘지 말씀하세요. 네, 비밀인가? 네, 8월에는 이제 엄마의 연구소라는 네, 네. 그 엄마분들이 이제 다양한 경력들 찾아가시는 이제 엄마의 연구소라는 카페에서도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야, 뭐 풍성하네요. 이거 정규 강의로 네. 이렇게 좀 디테일한 거 알고 싶으신 분들 위해 그런 거 만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그리고 뭐 정말 진짜 하실 분들 예를 들어 이게 그래도 몇 천만 원씩 들어가는 일인데 그러니까 정말 하나만 잘 가르쳐도 저는 1,000만 원 그냥 아낀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하다못해 인테리어만 해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뭐 이게 뭘 해야 되는지 이게 싼 건지 비싼 건지 감도 없잖아요. 그 정도 코칭만 해도 비용을 확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입지 선정부터 뭐 그런 거를 알려주는 컨설팅 프로그램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서로 윈윈이죠. 네, 티칭하는 사람은 수익을 얻어가고 보람도 느끼고 배우는 사람은 막막한데 누가 끌어주면 네,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네. 또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네, 네. 가장 윈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사실 무인 사업에서 사람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게 네. 집 가까운데 한번 월세 싸니까 한번 해볼까? 입지 안 보고 그냥 약간 집에서 걸어갈 만한 거리에 네. 그냥 애기 보면서 그냥 월세 싸니까 한번 해볼까? 이렇게 저는 이런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네네. 그 무인 카페에서 안 되는 경우 진짜 많잖아요. 네네. 사실 솔직히 이제 여러분들께서 잘 되는 경우도 얘기 들으시지만 망하는 경우도 수두룩 빽빽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접근하시면은 진짜 큰일 나는 거라서 네, 그 약간 사실 입지가 거의 한 80% 이상인 것 같아요. 네네. 이게 맛집처럼 막 분위기 맛집 저희가 아무래도 검색해서 오는 곳은 아니고 네네. 그냥 고객들이 가다가 오시는 곳이 되기 때문에 입지 보는 게 제일 어렵고 사실 그거에 대한 노하우만 가져가셔도 그렇죠. 네, 매일 30잔 팔짜리를 네네. 하시는 것과 네네. 50, 60잔 팔짜리를 하시는 거랑은 사실 여기는 20잔 팔잖아요. 그러면은 네네. 마이너스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네네. 사실 기본 고정비가 정해져 있고 네. 고정비만큼 끝나면 그 다음부터 다 순이익이 되기 때문에 몇 잔 이상이면 대체로 순위이 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50잔만 팔아도 괜찮거든요. 50잔? 네. 근데 50잔만 팔아도 플러스가 네네. 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잘 모르고 하면 그 없을 것 같지만 2, 30잔 파는데 생각보다 네네. 많거든요.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유인 카페도 2, 30잔 파시는 그럼요. 데 많고 할인 날리는 데가 더 많죠, 사실. 네, 왜냐면 요즘 카페가 또 원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만 잘 배워 가셔도 매일 순익이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네네. 생각이 됩니다. 가성비 최고의 강의가 아닐까 열심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책 얘기 잠깐 하셨는데 네. 네, 책 소개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나는 퇴사가 두렵지 않은 경준여입니다. 라는 책을
2020년도 8월에 출간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책은 저의 시작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제가 경준녀가 되려면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자립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엄마여도 내가 경제적인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 재테크에 대한 이야기, 네네. 제가 어떻게 재테크를 시작하게 됐는지 방법에 네네. 대해서 얘기하고, 사회적 자립은 제가 밖에서 저희 그 생각하잖아요. 아무리 부자가 돼도, 선생님 맨날 말씀 주시는데 아무리 부자가 돼도 네. 할 일이 없으면 의미가 없고 심심하잖아요, 삶이. 그렇죠. 빨리 성공하면 네. 빨리 심심하죠. 그래서 그 얘기 남편하고 얘기 네. 되게 많이 하거든요. 나중에 네네. 우리가 진짜 부자가 돼서 할 일이 없으면 행복할까? 네네. 아닐 것 같아요. 계속 사회적으로 내가 뭔가 기여하고 누군가를 도움이 되는 게 또 다른 삶의 의미가 될 것 같기 때문에 네네. 이 두 가지를 제가 강조하는데 그거에 대한 저의 첫 발걸음들을 알 수 네네.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진짜 좋은 말씀들 너무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좀 빠르신 분들은 우리 이렇게 영상만 보셔도 혼자서 알아서 다 차리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사업 센스 좋으신 분들 있거든요. 이미 사업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직장인이시지만 무인을 되게 많이 고민하셨던 분들, 부업을 고민하셨던 분들은 우리 영상만 꾸준히 이렇게 다 신청하셨어도 네, 스스로 알아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뭐 원데이 클래스나 정규 강의도 해주신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좀 끝으로 네, 그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약간 그 성정기 선생님께서 저한테 말씀 주셔서 제가 되게 감명 깊었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어요. 항상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제 벽을 제 한계를 제가 네네. 항상 제한을 뒀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다. 더 이상은 나는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선생님께서 저한테 더 큰 꿈을 꿔도 된다. 더 큰 꿈을 꿔봐라. 사실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제가 원래는 저는 4개 매장 잘만 하는 것도 나는 충분히 한 거고 더 못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네. 내가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더 큰 꿈을 꿔보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아니면 내가 다른 걸 해보고 싶으면 정말 간절하게 생각하시고 매일매일 만들어 가시면 그 큰 꿈이 어느 순간 이루어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멋있는 말씀 해주셨네요. 네, 마무리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